지방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성이 깃든다.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게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몸의 건강에도 있지만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건강이라는 것은 의사, 한의사들의 전유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한의학에서는 생활에서 건강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철학, 즉 인문학적인 것에 연결이 많이 되어서 생활 습관 실천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인문학을 많이 강조하시는 오늘 김종원 작가님을 모시고 본인의 어떤 건강에 대한 철학과 그 다음에 실제로 김종원 작가님께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떤 루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훈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저 원래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잘 안 나오는데 네. 그 기꺼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나온 이유는 한의사님께서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일상에서 많이 실천하고 계시고, 한의사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되게 보통 사람들이 만들기 힘든 되게 어려운 것들을 기꺼이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고 계셔가지고 네. 그거에 감동해서 나온 김종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작가님을 뵈면서, 야,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큰 글을 이렇게 많이 쓰시고 책을 정말 많이 펴내셨는데, 대표적인 책이 오늘 또 몇 권을 준비하셨네요. 네. 50에 시작하는 마음공부. 저도 곧 이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어른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원래 어른이 힘들죠? 네. 어른이 원래 힘든데 왜 힘들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0에 시작하는 마음공부는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지만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어떤 어록을 가지고 또 이렇게 50에 대한 수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또 부모의 말 혹은 또 인문학에 대한 아이들을 위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많이 썼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썼냐면 네. 아까 처음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의학이 인문학과 맞닿아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 인문학에 대한 책을 지금 75권 쓰면서 75권. 와. 75권 써서 제가 뭐 썼는지 봐야지 알아요. 네. 봐야지 아는데 75권 쓰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인문학의 끝은 소중한 사람에게 예쁜 말을 해주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에게 예쁜 말을 해주는 것이 인문학의 끝이다. 왜 그게 네. 힘드냐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있는 건 알지만 그에게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기 되게 힘들어요. 네. 내 마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못되게 말하게 되고, 네. 못된 식으로 어떻게 하면 쟤한테 상처 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최악의 말을 해주고 싶어 그렇게 되는데, 한의학이 또 인문학과 맞닿아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께서 네. 항상 늘 같은 마음으로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료를 해주고 싶다. 좀 좋은 말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환자 입장에 좋은 말은 좋은 진료겠죠. 네네. 네, 그래서 좋은 진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남기는 걸 떠나서 이익도 네. 남겨야 되겠지만 환자의 이익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쵸. 네,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의사분의 이국종 의사님이 있는데, 아, 네. 이국종 의사님의 어렵게 딱 한마디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고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쵸. 그게 바로 저는 인문학이라 생각하고, 네. 제가 초반 인문학이 그것이고 한의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종훈 작가님의 어떤 건강 철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는데, 50에 시작하는 마음공부 이 책을 보니까 특히 40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엄청 나빠진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50이 넘어가면 몸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정말 달라진다. 몸에 맞춰 살아야죠. 네. 이게 제가 한번 책을 한번 네. 소개해드리면서 네. 이 가치가 뭔지 아마 알려드릴게요. 저는 책을 쓸 때 네. 프롤로그에 모든 걸 다 바치거든요. 프롤로그 보면 보시면 아직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영화처럼, 사진과 함께. 예. 이 사진을 보다 보면 감동이 밀려와요. 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감동 느껴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몇 장 안 되는데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이 좋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시 낭송을 듣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느덧 인생의 절반쯤 하나의 질문을 되뇌인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군가는 지금 가능한 일을 하라 하고, 누군가는 이제라도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 전쟁터 같은 세상살이에도 이제껏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젊지 않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 시절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불안이 스민다.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폭우로 불어난 강을 하룻밤에 9번이나 건넜다는 연암 박지원도 그러했을까? 요란한 강물 소리가 길을 막고 캄캄한 어둠이 눈을 가리는 순간에 그가 찾은 구명줄은 바로 명심. 보고 듣는 것에 따라 휘둘리지 않은 마음이었다. 건널 수 있다. 여기는 강이 아니다.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니 세상에 장애물이란 없어졌다.
50 이후의 삶도 결국 마음에 달린 게 아닐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 나를 위해 행복해지겠다는 마음. 네,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네.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네. 하지만 네. 연암이 9번 마을의 강을 건너면서 네. 건널 수 있다. 강이 아니라 초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연암 박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 뜻대로 사는 자유로운 영혼의 표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려면 바깥에서 오는 어떠한 것이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자기만의 그걸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항상 있으니까 뭔가 위기가 닥치더라도 내가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자기만의 어떤 해석을 달리해서 부딪히신 게 아닌가. 항상 그 정답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네, 뭐 다 답이 다르겠죠.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네. 건강한 신체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이런 신체.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아, 이분이 풍채가 또 되게 컸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한 건강한 신체란 풍채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믿는 마음, 몸을 믿어야지 이제 그 안에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저는 글쓰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희망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은 글을 안 쓰죠. 우리 네. 안내의 일기 있죠. 모두 절망했지만 안내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저희 연암도 마찬가지로 좀 글을 쓰면 삶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몸을 믿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남들이 볼 땐 풍채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자신만 아는 그 믿음, 네. 몸에 대한 믿음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기 희망이 있어. 네. 건널 수 있다. 네. 이렇게 마음이 그 길을 통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프롤로그 그래서 읽어드린 거고 50 시작하는 이렇게 마음 공부가 이렇게 딱 보고 마음만 잘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를 심어놨는지 네. 이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멋진 호텔에서 그냥 청바지 입고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잖아요. 슈트 입고 뭐 뛰어다니면서 그런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시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재에서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 이전에 자기 신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네. 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낭독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든 생각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풍채가 아주 크고 이렇게 호탕하고 호방한 어떤 기질을 가지셨다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꼭 그렇게 풍채가 크다는 뭐 어떻게 보면 몸짱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으로 몸을 내가 믿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래서인지 작가님은 그렇게 풍채 안 크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열심히 쓰시니까 글 쓴다는 것 자체가 희망을 있는 거고 그런 희망을 전하는 것은 내 몸을 믿기 때문이도 그렇다는 말씀은 작가님도 어느 정도 나의 그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자신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네. 과거 좀 이야기를 하면 네. 70억 원 책을 냈지만 한 권을 책 안 낸 게 있어요. 다 썼는데 뭐죠? 안 낸 게 뭐냐면 다이어트 책을 썼는데 안 냈어요. 다이어트 책을 쓰셨다고요? 네, 다 썼는데 다 쓰고 출판사에 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 안 줬어요. 왜요? 그걸 왜 안 줬냐면 네. 제가 원래 고2 때까지 95kg입니다. 고2 지금 몇 킬로신데? 지금 60에서 62 사이 왔다 갔다 30년 동안 요요 없이 30kg를 넘게 33kg 정도 감량하고 감량하고 30년 동안 요요 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뚱뚱한지 몰랐어요. 저 엄마는 저 장군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장군인 줄 알았어요. 잘생긴 장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두꺼비 같아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 원고를 안 준 이유는 뭐냐면 네. 비포 사진이 필요하다. 네, 다이어트 책이니까 네, 근데 굳이 비포랑 애프터가 있어야 된다. 비포를 주기 싫어서 주고 싶다. 나도 보고 싶지 않은데 아. 내가 만인한테 공개할 수 없다. 내가 준비가 되면 주겠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영원히 낼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안 네. 내고 있는데 이 말씀 제가 왜 들었냐면 네. 제가 고2 때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그때 고2 여름방학 때 1일1식을 하자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한 30kg 뺐거든요. 1일 1식 하면서 1년? 네. 1년 동안 네. 30kg. 네.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살만 뺐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왜 하필이면 고2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고3 이제 준비를 해야 그때 이 근처요. 제가 방배동 근처만 계속 살았는데 네. 그때 하루 마을 버스 타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네. 서초점 이렇게 사거리에 금복조 건물이 있었어요. 그거 딱 있는데 그거 지나갔는데 제 친구가 금복조 아침에서 역시 그 친구분 연락하세요 지금? 안 해요. 그때 이후로 받아가지고 이 손절을 내가 저런가? 그럼 엄마는 장군감이라고 했는데 저기 장군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살 빼야 되겠다. 나는 좀 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보면 외모 비하 발언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 평상월의 승복주. 그걸 보고 네. 이제 다이어트 결심하고 1일씩 먹으면서 쭉 이제 쭉 이어오고 있죠. 이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살 빼고 다이어트하고 요요 없이 지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전까지는 책 읽기, 독서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좋아하지 않았고 글쓰기도 읽기만 썼지 그렇게 치열하게 쓰지 않았거든요. 네. 읽고 쓰는 삶을 하지 않았어요. 네. 당연히 사색하지 않은 삶이었겠죠. 근데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내가 내 몸과 식욕과 내 욕망을 제어한 이후 나는 이제 앉아서 차분하게 무언가를 읽을 수 있는 내면의 탄탄함을 갖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책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 네. 그게 책에 재미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앉아서 읽을 수 있을 만한 내 내면에 갖춰지지 못한 거다. 저 이런 말을 욕 먹어도 해야 되겠는데 네. 아마 좀 댓글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어떤 네. 거냐면 지방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성이 깃든다.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게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몸의 건강에도 있지만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도 글 썼지만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더 먹었어요. 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식하면 네. 운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반성하더라고요. 네, 운동했으니까 이거 또 먹으면 먹어야지. 괜찮겠지? 네. 또 운동해야 무한 돼. 반복. 어떻게 보면 인생이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이 공부를 더 하듯이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먹으면서 또 다음 먹을 걸 생각하고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에 중요한 것은 생각을 딱 바꾸면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성공했냐면 저는 담배도 한 10년 동안 하루 2갑 피다가 바로 끊었어요. 1초 만에. 끊자 하면 끊는 거예요. 저는 그만 먹자 하면 그만 먹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맨날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평생 다이어트 하는 사람. 네. 평생 다이어트 한다는 거는 평생 실패한다는 거예요. 되게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금식 되게 나쁜 거예요. 절식을 못하는 사람이 금식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맨날 먹으면 맨날 먹어도 되는데 적당히 못하기 때문에 가끔 아예 안 먹어야 돼요. 그건 의지가 독한 게 아니고 되게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이렇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냐면 저는 모든 인생은 단어 하나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인생 단어이기 때문에 네. 보통 365일 내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하면서 맨날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다음 편 궁금하시죠? 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